앞에서 우리는 단모음과 장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때 단모음은 짧을 단자의 단모음이고 장모음은 그 소리, 모음이 길게 소리 난다 해서 장모음이고 콜론을 찍어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소 기호에, 즉 발음 기호에. 이제는 그러한 단모음이 아니라 심플한 모음, 어떤 말에 대비되는 이중모음과 대비되는 이중모음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I, A, O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단모음은 여기서 말하는 단모음은 simple vowel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I가 아니라 그냥 A 또는 E 별개의 따로따로 되어 있는 모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모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음기관이 일정한 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simple vowel 또는 monophthong이라고 합니다. 또는 순모음 pure vowel이라고도 하며 이중모음 diphthong이라는 말은 두 개의 모음이 연결되어서 소리나는 발음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조음기관이 한 모음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음의 위치 방향으로 옮아가는 vowel glide라는 것이죠. 글라이딩 여러분들 알죠? 패러글라이딩 하듯이 모음이 미끄러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위치 방향으로 미끄러져 가는 의미다. 따라서 이중 모음은 두 모음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두 음절이 아닌 한 음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I 하면은 그게 한 음절을 이루는 거지 아음절, 이음절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아이들 할 때 아, 이 이럴 때에는 아음절, 이음절이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A, I, O 이러한 다섯 개의 영어에서 말하는 이중모음이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한 음절로 발음하지 않고 따로따로의 음절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할 때는 A라는 발음을 갖다가 break, 브레이 따로따로 발음하려고 아이스크림도 I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따로따로 음절을 발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별개의 음절로 발음했기 때문에 잘못된 발음입니다. 항상 이중모음은 앞에 있는 모음을 음절 주음을 더 크고 높게 길게 발음하고 뒤에 있는 발음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음은 자음과의 결합 없이 그 자체가 음절이 될 수 있지요. 영어에서 예를 들면 I라는 단어도 앞뒤에 자음이 없죠. 그냥 I, 나라는 뜻, 단어까지 되죠. 심지어는. 또는 앞과 뒤에 자음들과 또는 자음 하나도 좋고 여러 개도 좋고요. 자음도 결합해서 음절을 이루죠. 예를 들면 ahead 할 때 어라는 음절이 있고 head라는 음절이 있죠. 앞에 있는 음절 어라는 음절은 자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뒤에. head라는 뒤에 음절은 앞에 라는 자음이 있고 마지막 받침에 드라는 자음이 있죠.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의 결합이죠. head는. 그러나 한 단어인 ahead는 앞음절은 모음 혼자 있고 뒤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to, in 이런 전치사를 봅시다. to 할 때는 to죠. to, 이거죠. to, 이거죠. 그럴 때 앞에 있는 자음, 뒤에 철자 o는 우로 발음되니까 to, 뒤에는 모음이죠. 즉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죠. 그럼 in 이런 경우는 모음 플러스 자음이죠. 앞에 자음이 없는 경우죠. strip 했을 때는 모음 이음 앞에 자음이 스, 트, 르 세 개나 있죠. submit 이런 단어를 보면 두 음절짜리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음절이라 함은 늘 얘기했듯이 모음입니다.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앞 또는 뒤에 자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죠. 그럼 submit라는 것은 모음이 몇 개입니까?
이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음절이죠. 그 모음 앞뒤로 자음이 다 하나씩 있네요. 그럼 sub은 스, b가 앞뒤에 있고 mit 할 때는 m, t가 앞뒤에 있죠. 그러면은 두 개의 음절인데 CVC, CVC 즉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단어죠. submit는 모음이 어떤 자음보다도 울림도가 커서 더 높음으로 그 음절이 음절 주음, 실러빅이라고 합니다. 주인 되는 음절 주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음되는 모든 모음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중 모음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 정리해 보면 이중 모음의 경우는 모음이 두 개가 연결되어서 발음되는 경우죠. 그러므로 두 모음 중에서 한 모음이 이러한 음절 주음이 될 자격을 잃고 음절 주음이 된 다른 모음에 대하여 음절 부음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즉 반장 자격을 빼앗겨서 부반장 자격을 한다는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I라는 이중 모음도 아와 이를 따로 발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따로 발음하면 이중 모음이 아니라 두 개의 별개의 음절이 되니까요. I로 붙여서 발음해야 된다 이거죠. 울림도가 높은 아가 언제든지 음절 주음이 되고 울림도가 낮은 이, 이것은 고모음이죠. 아는 저모음이고 이가 음절 부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절 부음인 이는 매우 약하고 짧게 아에다가 짧은 꼬리를 다는 식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아이 이게 아니라 I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거죠. 아우 해야지. 아우 이렇게 발음하면 그건 별개의 음절이 되는 것이다. 별개의 모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늘 이것을 자꾸 영어식으로 하지 않고 별개의 음절로 발음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고쳐야 됩니다. 이중 모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중 모음에 있어서 음절 부음과 음절 주음의 관계입니다. 음절 주음이 울림도가 높고 음절 부음은 울림도가 낮다고 그랬죠. 그런데 음절 부음이 뒤에 와 있는 경우만 우리는 이중 모음으로 칭하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야드, 영 이런 데서 봤죠. 음절 부음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그 이동음, 글라이드 미끄러져 가는 그 활음이라고도 하고 전이음이라고도 하고요. 글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이동음이 음절 부음이 되는 것이 이동음인데 음절 주음인 모음 앞에 왔을 경우 야드, 영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이음, 앞전자 써서 앞에다 놓은 전이음이다. 뒤에 오면 off glide라고 해서 후전이음이다. 앞에 오면 on glid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와 같이 음절 주음 아가 먼저 오고 뒤에 후전이음 이가 오는 이중 모음은 울림도가 낮은 쪽으로 하강된다고 해서 하강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 야, 원 이런 것처럼 이우가 즉 글라이드가 앞에 왔어요. 전이음이죠. 그 다음에 야드 할 때 원 할 때 이런 것이 음절 주음이 뒤에 왔어요. 그러면 울림도가 점점 높아진 거죠. 이런 것을 상승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하강 이중 모음, 울림도가 낮은 쪽으로 빠지는 I, A, O 아까 보한 5가지 이것만을 이중 모음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두 개의 모음 기호를 그냥 나란히 표시하는 것이고 상승 모음은 이우 플러스 모음으로 표기하고 이중 모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하강 이중 모음 5개만을 이중 모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강 이중 모음 가운데에서 영미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I, A, OI, 아우, 오 이 5가지입니다. 그 이로 끝나는 게 3개죠. 아에오. 우로 끝나는 게 아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이중 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모음 중에서 이중 모음 중에서 5개 I, A, O의 아우, O 이것만 인정하자 했는데 한편 영어 발음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발음이 있죠. 어로 끝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footnote 18번을 보겠습니다. bear, air, scarce 그 중간을 예로 듭니다. 다 어로 끝났죠. 그럼 에와 이제 어가 에와 똑같은 울림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강이 아니죠. 그냥 중향, 즉 중간을 향한 그러한 이중, 평평한 이중 모음이죠.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로 끝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영국 영어와 다르게 이러한 중향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뒤에 모음이 올 때 어를 생략하고 앞에 모음을 길게 장으로 발음하는 그러한 경향이 미국식 영어에 있고 영국식 영어는 아직도 그러한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냥 어 발음을 합니다. 예, 첫 번째 걸 봅시다. 예, one. serious로 발음할 거냐, serious로 발음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serious, material이냐, material이냐. 어로 끝나는 건 영국식 발음이고 이로 장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미국식입니다. 그 장모음조차도 생략해서 serious, material 이렇게 합니다. 예, 2를 봅시다. airy, 사람 이름 Mary 있죠. 이것도 airy, Mary 하는 것은 미국식 영어고 Mary, airy 어 발음을 살리는 것은 영국식 영어입니다. 예, 3를 봅시다. 우어입니다. 투어리스트, 관광객 할 때 투리스트냐 투어리스트냐 하는 문제입니다. 큐어러블이냐 큐러블이냐 이랬을 때 투리스트 이것은 미국식 영어고 투어리스트 이렇게 어를 살리는 것은 영국식 영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기 바랍니다. 한편 이중모음 I, A, O의 아우, O 이것만 인정하자고 했는데 뒤에 또 어가 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 또는 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모음이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상 3중 모음이다. 트립송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 볼까요? fire 할 때 fire 모음이 3개죠. 3중 모음이죠. tire, mayor, foyer, power, flower, hour, 시간, blower 이렇게 모음이 본래의 이중 모음 뒤에다가 어가 붙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중 모음이라고 하기에는. 그럼 3중 모음이라고 그러면은 모음을 하나로 취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 모음처럼. 그럼 울림도가 모음이 3개라면 가운데 모음이 울림도가 가장 높아야 올라요. 그래야 곡선이 포물선이 제대로 그려지지요. 그런데 가운데 온 음들이 이 울림도가 낮아서 그래프가 안 나와요. 포물선이 안 나옵니다. 피크가 안 생겨요. 고로 이것은 음절 주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3중 모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2중 모음 플러스 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fire는 fire 플러스 어죠. power는 power 플러스 어로 해서 각각의 두 음절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음절짜리 단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한국어 모음은 또 어떠한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한국어 모음은 21개인데 단모음, 이중모음 구별 없이 기본 모음 10개와 추가 모음 11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모음으로는 상승 이중 모음만 있고 하강 이중 모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옆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원래 한글에서는 자모음 수를 20넉자로 정하였는데 경음 5개를 제외한 자음 14개와 기본 모음
10개로 구성했었던 것이죠. 한글에서, 즉 우리말에서 기본 모음은 10개로 정하였습니다. 표기를.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여기에다가 11개를 추가시켰습니다. 아에다가 이를 붙여서 애가 되죠. 야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예가 되고, 어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애가 됐고, 여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예가 됩니다. 오에다가 아를 붙이니까 와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11개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단모음은 아, 에, 에 이런 것들이죠. 상승 이중 모음은 10개로 정했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앞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하강 이중 모음은 한국어에는 없다 아까 얘기했는데 의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실질상 표기상 의를 쓰지만 이것을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경상도 사람들은 의로 발음하고요. 또 노래나 이런 데서 대화에서는 단모음 애로 발음하죠. 예를 들면 사랑의 진실 한다면 사랑의 진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이렇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럴 정도로 하강 이중 모음을 한국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의 하강 이중 모음 발음을 별개의 음절로 잘못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되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night 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night night 이중 모음이죠. 그런데 다 나이트 클럽 간다. 나이트 뛴다. 나이트 이 두 음절로 발음하고 있어요. 모음을 각각 하나씩. 심지어는 트 끄트머리에다가 모음을 삽입해서 쓸데없이 나이트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본래 영어의 night라는 단어는 이중 모음 앞에 n라는 컨소넌트 자음이 있고 받침으로는 트라는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음절이죠. 한 음절짜리인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몇 음절로 증가시킵니까? 나이트 근무해. 이럴 때는 나이트 3음절로 확대됐죠. 정말 잘못된 영어 발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노이즈 현상이 있다. 소음이죠. 역시 어이라는 이중모음 앞뒤로 자음이 붙었을 뿐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하강 이중모음이 어색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노이즈 따로따로 발음해서 단음절짜리 단어가 3음절짜리 단어로 잘못 둔갑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어민이 우리의 영어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발음들을 이제 고쳐야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모음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A번의 케이스죠.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이런 것은 저로 발음한다. 이러한 이중모음을 한국 사람도 발음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지어가 줄리면 가져가 되겠죠. 그런데 가져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죠. 단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살이 찌어 이랬을 때 찌와 어를 결합하면 쪄라는 이중모음이 됐죠. 그런데 살이 쪘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살이 쪘다 하죠. 단모음화해서 발음합니다. 다치었다, 다쳤다. 역시 다쳐가 되는데 단모음 처리해서 다쳤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한국말에 있는 것입니다. 이중모음을 발음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더 든다고 따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귀찮아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례 두 번째입니다. 예,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계집 할 때 계집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계집이라고 그러죠.
집에 계시다 할 때도 계시다를 계시다로 합니다. 시기에, 표기상은 시기에지만 시계, 시계 이렇게 발음하죠. 연계를 연계, 혜택을 혜택, 지혜를 지혜 이런 식으로 단모음 에로 바꿉니다. 예를 C번입니다.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라는 발음 있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하강 이중 모음인데 발음하기 어려워서 이로 바꾸거나 뭐 노래에서는 에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면 늘리리가 닐리리가 됐고 문의가 발음이 문의 이렇게 발음하죠. 띄어쓰기도 띄어쓰기 이렇게 발음합니다. 뭐가 씨어 이것도 씨어로 발음하고요. 성희롱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성희롱 이렇게 발음하죠. 티어도 티어, 휘어도 휘어졌다 이럴 때 희망도 희망, 유희도 유희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주의를 주의한다든지 협의를 협의죠. 협의가 돼버렸죠. 그런데 링크시켜서 발음한 게 협의가 됐죠. 잔디라고 썼는데 잔디가 잔디로 됐죠. 오늘날 잔디는 아예 표기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주의, 협의 이런 것은 의 표기를 다 합니다만 심지어는 잔디는 잔디로 완전히죠. 표기조차도 바뀌었어요. 우리의 할 때에도 우리의 이런 식으로 에로 바뀌죠. 강의의 할 때도 강의의 이렇게 에로 바뀐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영어의 모음에서 아주 중요한 6번째 슈아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아음은 이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슈아 사운드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힘들이지 않고 이것은 이완음이기 때문에 힘 빼고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발음 어와 비슷한데 한국어의 어는 긴장음이죠. 그래서 긴장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어머니, 언제, 언니 아주 어가 발음될 때 힘이 들어갑니다. 한국어의 어는. 그런데 영어에서의 이 슈아 사운드 어는 밥을 열 끼는 굶은 사람처럼 힘 빼고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 발음은 앞에 모음표에서도 본 바 있습니다만 중설 모음으로서 가운데 중모음입니다. 즉 입을 크게 벌린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나는 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중립 모음이라고 하고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발음이라고 해서 내추럴 바울 자연 모음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특징을 입 모양에서 입을 벌린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이라고 해서 특징을 짓기 어려운 모음이라고 해서 obscure vowel, 애매 모음이라고도 합니다. 뜻의 구별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해도 책상이 못 알아듣는 말이다 이렇게 느끼진 않죠. 데스크라는 건 다 알아듣죠. 그런데 영어는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음절의 액센트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의 구별을 가져오거든요. 또한 발음 자체도 어떤 음절의 액센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액센트를 받는 음절은 피치도 올라가고 세고 길게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음절의 앞뒤에 오는 모음이 있다면, 음절이 있다면 그 음절은 완전히 슈아 사운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이라는 단어가 만약 영어 단어라면 책상 이런 식으로 발음하겠죠. 그러나 한국어는 비록 책에 액센트가 있어도 상이라는 모음 아 사운드는 제대로 살려서 발음하죠. 책상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나 영어의 액센트 붙이는 방법은 책상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어 있죠. 샷 사운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장 가운데서 강세를 받지 않는 기능어에서 모음이 어 사운드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의해서 앞의 발음은 강형이고 뒤의 발음은 약형입니다. 강형이라는 건 강하게 발음한다. 액센트가 들어있는 것처럼 발음되는 것이고 뒤의 발음은 약형입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의 the와 같은 관사, 정관사 이것은 A가 기본입니다. 어는. 그런데 슈아 사운드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죠. 왜? book 할 때 어는 강세를 받을 일이 없죠. 문장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형으로 weak form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the 이것도 the가 기본입니다만 본래가 the 이렇게 약형으로 발음하죠. 물론 the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올 때는 the가 아니라 the로 발음하죠. but 이것도 but 이렇게 V자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새의 음소기호는 어도 아니고 아도 아닌 상태죠. but 그런데 슈아 사운드로 발음하니까 but 하죠. 이렇게 어나 더나 but 이런 단어들은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문장에서 역할할 때 기능어에 속합니다. 내용어가 아니고 기능어다. 내용어냐 기능어냐 하는 얘기는 밑에서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자 was can 조동사도 can 할 수 있다. 조동사죠. 본래 기본형이 can, s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n은 아주 강한 발음이죠. 강형의 발음입니다. 그럼 이 강형의 발음이 뒤에 본동사가 나오면 본동사를 더 힘세게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는 말 그대로 본동사를 도와주는 도울 조자죠. 보조 역할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아요. 액센트를 못 받습니다. 고로 약형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I can swim이 아니라 I can swim 이렇게 발음하죠. 나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이 아닙니다. 약형으로 발음했을 때 큰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전치사 for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명사 them이지만 them 이렇게 줄이고요. that도 the 관계대명사일 때에는 이게 기능어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that 저것 지시대명사일 때에는 that이지만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로 쓰일 때에는 the 이런 정도로 축약시켜서 weak form으로 즉 슈아 사운드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이메일이나 SNS 문자에서 오와 같은 양성 모음보다는 슈아 사운드 어와 같은 비슷한 자연스러운 발음, 힘 안 들이는 발음, 음성 모음 어로 대체하는 경향이 많지요. 이는 양성 모음보다 입을 덜 벌리죠. 그래서 덜 벌림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화자의 즉 말하는 사람의 본성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표기조차도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오보다는 어가 슈아 사운드가 힘이 덜 들으니까요. 힘이 덜 소비됩니다. 했죠 이걸 했죠 이러는 사람 젊은 애들 많죠.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기까지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했거든요. 절 받으세요가 아니라 절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표기하는 10대 젊은이들이 많죠. 이것도 따지면 발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러한 본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언급한 기능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합니다. function word라는 기능어, 어떤 단어를 기능어라고 하느냐, 품사적으로
내용어 컨텐트 워드라는 말에 대립되는 말로서 기능어는 관사, the, 전치사, to, on 이런 거 등등. 그다음 접속사, 인칭대명사, he, I, she 이런 것들이죠.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나 이런 것들이죠. who나 조동사, 아까 can 같은 걸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다에 속하는 비동사 이런 것을 우리는 기능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내용의 전달보다도 내용어를 연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문장 강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어는 뭐냐? 내용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지시대명사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문장 속에서 내용이 들어있다, 건더기가 있다 그런 단어들이죠. 핵심을 이루는 단어들 아닙니까? 뜻의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에 말하는 사람은 힘을 세게 발음합니다. 내용어에 골자에다가 딱딱딱딱 액센트를 주어서 발음하죠. 그러면 이러한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 아닙니까?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주인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기능어라고 하는데 발음할 때, 문장을 발음할 때, 문장 차원에서 발음할 때에는 그 기능어에 힘을 주지 않는다. 특별히 강조할 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래서 힘을 주지 않는다. 액센트를 주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음절의 모음이 약형으로 된다. 강형이 되지 않아. 제대로 그 본래의 고유의 가지고 있는 모음대로 발음되지 않고 약형으로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슈아 사운드로 바뀐다. 이런 힘 빠진 모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능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강세라는 것은 뒤에서 7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단어에 강세가 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국어도 첫 음절에 모든 단어가 강세가 있는 셈이다. 그것을 강세를 안 지키면 사투리가 되거나 또는 듣는 사람이 어색해지죠.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뜻의 변화까지 초래되지는 않습니다. 강세가. 영어와는 다르게. 영어는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발음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문장 강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강세는 7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단어 차원의 강세, 사전 찾아보면 액센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있고 구 차원의 강세가 있고 문장 차원의 강세가 있습니다. 단어 차원의 강세를 우리는 어강세라고 하고 구 차원의 강세를 구강세, 문장 차원에서의 강세를 문장 강세 또는 문강세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한 단어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단어를 연결시킨 문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문장 강세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 단어 차원의 강세, 사전에 나와 있는 강세가 기본으로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문장 속에서는 그 단어가 기능어라면 힘을 못 받아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힘 주지 않고 약화시키다 보니까 그 기능어의 모음이 힘 빠진 상태로 슈어 사운드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능어 중에서 인칭대명사 I, you, they, them, him, her 이런 인칭대명사도 기능어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힘줘서 발음할 일이 없는 거죠. them, they 했을 때 그들이 누구라는 것은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벌써 알고 있는 알려진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한 그냥 약화시켜서 발음한다. them을 them 한다든지 줄여서 발음한다. 액센트를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와 영어 모음의 가치,
음가, sound value, 음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음은 음가가 굉장히 그 공통적인 음가를 가진 것이 많았죠. 한국어 자음과 영어 자음에. 물론 마찰음에서는 우리가 없는, 우리 한국어에 없는 음소를 우리는 많이 발견했습니다만 모음은 어떨까? 정말 일치하는 음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 모음과 영어 모음은 발음이 나는 위치에 있어서 고중저, 전설, 중설, 후설로 따져봤을 때 그 음가가, 사운드 밸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두 음의 고중저와 전설, 중설, 후설 및 또 긴장음이냐 이완음이냐 하는 문제, 이러한 긴장성과 이완성을 비교해 볼 때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국어 모음의 경우 오를 제외한 모든 모음이 다 긴장음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즉 입을 크게 벌려졌냐 안 벌려졌느냐 중간쯤 벌려졌냐 하는 고중저, 저모음은 입을 크게 턱이 내려간 형태죠. 따라서 혀가 내려간 형태입니다. 저모음. 이에에라는 것을 한국어나 영어의 발음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 있죠. 이 표를 보면. 그러나 같은 이이지만 영어의 긴장음, 장음 이가 더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겠고, 같은 에지만 중모음에서 한국말의 에가 더 입을 덜 벌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보다. 그 다음 저모음에서도 에, 우리는 발음기호, 영어의 발음기호 에 발음기호는 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저모음 중에서 한참 밑에 있습니다만 한국어의 에는 좀 위에 있어요. 같은 저모음이지만 이 위치가, 이 표에서 위치가 이 아무렇게나 타이핑 미스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음의 가치가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이 입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The short sound, 애매한 비강세 모음, 이완 모음인데 한국의 어는 한참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긴장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고요. 한국어에서 아는 긴장음이고 또 올라갔지만 진짜 영어에서의 아는 밑으로 더 입이 더 벌려졌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영어의 저모음은 한국어의 모음보다 더 밑으로 벌려졌다.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뜻이죠. 정말 한국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이 표에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발음과 영어 발음, 모음 중에서 입 벌려지는 순서대로, 저모음에서 고모음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니까 1번, 2번, 3번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의 에, 아 이런 것들이 저모음인데 한국어의 에, 아보다 훨씬 더 벌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점 고모음으로 올라간 음의 가치가 전부 다 이퀄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영어의 모음은 한국어의 모음과 비교해서 참고를 하면서 발음하기가 불편하다,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모음에서는 입을 많이 벌려야 하는 저모음인 에, 영어에는 에가 훨씬 더 벌려야 되지만 이 에 모음조차도 한국 사람들 모음 피하면서 에로 발음하는 경향이 오늘날 표준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어의 에와 에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bad냐 bad냐, bad를 발음하라고 하는데 bad로 발음하고 있어요. head와 head를 발음해야 되는데 head로 발음해요. 이렇게 구별을 못하게 에로 자꾸 가려고 하는, 즉 에는 에보다는
중모음이니까 입을 덜 벌리지 않습니까?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는데 영어 발음 습득에 이 한국어가 바로 장애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조차도 얼마나 잘못 발음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찌개가 찌개로 발음하죠. 김치찌개 이걸 갖다가 찌개, 김치찌개.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 가보면 김치찌개 이렇게 써놓은 집도 있죠. 찌개가 받는 발음이죠. 담배 이것도 담배 좀 사와줘 이럴 때 담배 좀 사와 이러는 사람 거의 없죠. 그만큼 S 사운드는 입을 더 벌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에보다는 중모음 에로 발음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렇죠. 밤새워 일했다 할 때 밤새워 세우다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워 일했다 이렇게 발음하고 심지어는 표기까지도 이게 맞는 말인 줄 알고 표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국어 실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죠. 밤새워 밤이 새워지나요? 그 다음 새마을운동도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새마을 하면은 마을이 세 개라는 뜻이 돼버리죠. 뉴 마을이 아니죠. 뉴 빌리지가 아니죠. 전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들어보면 개고기 개고기로 발음하면 개는 기어다니는 개죠. 바다에 개는 dog이고요.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죠. 재개발 지역 할 때 재개발 이렇게 발음들 합니다. 재발을 재발로 발음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병이 재발됐다와 재발은 재발 좀 부탁한다 할 때 재발이 되죠. 새 대통령을 뽑는다 할 때 새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새 대통령. 새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야, 얘기 좀 하자. 이럴 때 얘기 좀 하자. 많은 얘기 나눴어 할 때 얘기라고 표기까지 하는 친구들을 봅니다. 손을 대다?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이렇게 되죠. 그럼 손 대지 말라는 불에 화상 입지 말라는 뜻이 돼버리죠. 전혀 다른 뜻이죠. 영어에서도 개그맨 이걸 갖다가 개그맨이라고 그러죠. 이걸 근데 개그맨 이렇게 발음해요. 개그이 아니고. 재적과 재적은 완전히 뜻이 다르죠. 재적 인원 몇 명이냐? 우리 과는 30명이다. 재적. 근데 재적 인원 30명 하면 재적시킨 인원이 30명이라는 뜻이 되죠. 전혀 뜻이 안 맞죠. 다르죠. 그런데도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제발. 제일교포를 제일교포라고 발음해요. 난 어렸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제일교포 얘기를 하길래 우리 초등학교 때 얘기죠. 교포 중에 제일 가는 교포인가? 라고 잠시 착각한 적이 있었죠. 일본에 있을 제자죠. 일본에 사는 교포를 제1교포인데 제일교포 이렇게 발음합니다. 채씨 선생님, 채씨를 가진 사람은 최승원 씨도 있습니다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S 사운드로 안 하죠? S 사운드로 발음하죠. 그래서 최선생 이렇게 최선생 이렇게 되면 최씨 있지 않습니까? 최씨도 애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아져요. 최선생이나 최선생이 다 발음이 최선생이 돼버리죠.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요. 바람직한 발음이 아니고 최선생은 좀 힘들더라도 입을 S 사운드를 제대로 발음해서 즉 입을 더 벌려서 발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의 한국어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입 벌리는 저모음으로 하는 S 사운드를 싫어해서 S 사운드 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하물며 영어의 애는 더 벌어지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한답시고 또 거꾸로 애를 조심해야지 제대로 발음해야지
라는 차원에서 우의 경향과는 반대로 영어의 S 사운드를 정작 S 사운드로 S 사운드로 잘못 발음하는 한국인들이 그 영어 습관이 있는데 교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ny라는 단어입니다. any죠. any는 아니거든요. any 해야 되는데 이걸 any라고 발음해요. many 많다는 뜻이 있어. many가 맞는데 철자는 A로 되어 있지만 이걸 many 이렇게 S 사운드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요. say의 과거형이 said죠. 이럴 때 he said 이렇게 발음, S 사운드로 발음하는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발음은 sad로 발음은 sad 슬픈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말하다 say의 과거형은 said다. sad가 아니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습관 들여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어 모음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철자와 발음과의 관계입니다. 영어 모음의 철자, 스펠링이죠. 와 발음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음에 비해서 비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본 문자인 한국어와는 다르게 같은 모음을 발음하는데 철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같은 모음 철자라도 발음이 다양합니다. 영어에서 모음의 철자는 그 모음 철자는 아주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죠. 알파벳상. 여러분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네요. 자음이든 모음이든 알파벳 철자가 발음기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겸하는 것이죠. 그때는 발음기호 역할을 할 때에는 그건 음소, 포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래시를 앞뒤에다 붙여서 표기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서의 철자와 음소로서의 음의 가치를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어의 상당수의 모음의 철자나 자음의 철자는 음소기호로도 쓰고 발음기호로도 씁니다. 즉 음소로도 씁니다. 그 외에 발음기호로만 따로 되어 있는 음소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했죠. 그 점을 유의하고요. 그런데 모음의 철자대로 그것이 발음기호가 되어서 음소기호가 되어서 발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일어가 그런 편입니다. 독일어는 모음 철자가 곧 발음기호입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의 철자가 곧 발음기호입니다. 물론 아까 예를 들어 보면서 이중모음이 싫어서 계집을 한다든지 단모음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표준어 발음에서 그래도 한국어의 모음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음가대로 발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상 할 때 에아라는 모음은 제대로 발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철자가 모음의 철자가 그대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발음기호 역할을 못합니다. 즉 음소기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독일어는 그렇지 않은데 영어의 사촌인 독일어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독일어에서 house 하면 HAUS입니다. house 그대로 발음하죠. 그런데 영어에는 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OUSE로 오늘날 변했죠. 심지어는 하우스 할 때 마지막 철자 이 모음은 소리도 안 냅니다. 묵음 처리하죠. 그런데 OU라는 철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은 아우로 발음하고 있죠. 전혀 철자와 맞지 않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의 모음 철자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철자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발음기호로 삼아서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The Great Vowel Shift라는 변화가 있었어요. 모음 변화죠. 모음 대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모음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중세 영어죠. 즉 1300년에 1500년 사이를 우리는 후기 중세 영어라고 하는데 이때 시작해서 초기 현대 영어
1500에서 1700년까지를 초기 현대 영어로 봅니다만 어떻게 여기다가 마던 잉글리시를 붙일 수 있느냐 현대 영어라면서 라고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언어라는 것은 몇백 명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50년 전에 쓴 영어가 지금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뀌죠. 단어 수나 몇 개가 더 들어왔을 뿐이죠. 문법도 크게 안 바뀌고요. 발음도 크게 안 바뀌죠. 몇백 년은 흘러야 좀 바뀝니다만 이때 마침 후기 중세 영어에서 초기 현대 영어 사이에 즉 1500년에서 1700년 요 근처 1300년부터 시작해서 이때 대모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기간에 모음이 아주 현저하게 변화해가지고 1700년경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같은 발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의 특징은 뭐냐? 그 모음이 철제대로 발음하다가 다 이중 모음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bite 이런 단어, wife, wise, life 이런 단어가 다 이중 모음 아닙니까? I 했는데 이 본래 고어 영어에서는 live 했죠. beat, with, with, live 이랬는데 이 시대를 거치면서 E라는 장모음이 I라는 이중모음으로 바뀝니다. name이 이름 할 때 name이 본래 모음이 아지 않습니까? 그럼 남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700년 이후로 name으로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요. house라는 단어도 본래 town, house, cow 이런 거는 tune, 뭐 whose, tune, who 이랬었는데 다 이중모음 아우로 바뀌어서 오늘날 house, tow에는 town, cow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큰 어떤 역사적 그 흐름이 몇백 년에 걸쳐서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1700년 이후부터는 오늘날의 영어가 발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의 단점은 이 큰 변화를 겪음으로 인하여 모음 철자대로 발음되지 않는다. 즉 그 모음 철자가 음소기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음소로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모든 단어들이 심지어는 새로 나오는 단어를 모르는 미국의 청소년들도 사전을 찾아봐야 그 단어 발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영사전에는 꼭 발음 기호가 필요하다. 한국어의 국어사전에는 발음 기호가 필요하지 않죠.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니까. 단지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콜론 찍어서 그런 정도만 한국어 우리 사전을 보면 발음 기호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고는 한국어 사전은 발음 기호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모음대로 발음하면 되니까. 그런데 영어의 모음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 기호가 필요합니다.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전에도 발음 기호가 꼭 있는 것입니다. 왜? 철자대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철자와 발음 사이의 거리감,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자와 발음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같은 모음 발음을 내는 철자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라는 장모음을 발음하는 철자는 이로 되어 있고 또는 이 하나로 되어 있거나 이A로 되어 있거나 이I로 되어 있거나 I 하나로 되어 있거나 다양하죠? keep 첫 발음만 샘플해서 발음해 봅니다. keep, we, easy, either, police 이렇게 다양하게 철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장모음 E의 사례들입니다. 철자가 IE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field. EO로 되어 있습니다. people. EY도 키도 있고 OE도 있습니다. amoeba 이런 식이죠. 예문 하나 읽어볼까요? 발음해볼까요? Did you believe that Caesar could see the people sees the seas? 했어요.
지금 장모음 이에 관한 발음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들입니다. believe 할 때 eve 장모음이죠. see 할 때 ae도 장모음이죠. see 보다 할 때도 ee도 장모음이죠. people 할 때도 eo도 장모음, sees ei도 장모음입니다. 마지막 the seas 할 때 바다 ea도 장모음이죠. 이렇게 장모음, 이모음이 여러 종류의 철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문장이죠. 이렇게 철자가 같은 모음을 내는 데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영어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단모음 이완음이죠. 그냥 I자 철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 참 편하죠. list, live, real, feel. 그런데 철자 E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pretty. U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busy. minute가 아니라 minute죠. A로 되어 있는 철자도 있어요. E 발음 내는데. village, voyage, private. O로 되어 있는 철자. women. woman의 복수형은 women이죠. Y로 되어 있는 철자도 myth, 신화. IE로 되어 있는 mischief. 이런 경우도 있죠. 다음 음소 S 사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소가 좀 생소하죠? 알파벳 E로 되어 있지도 않고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하게 영어의 대문자처럼 생긴 그러나 작은 그런 음소 기호입니다. 이것은 그냥 영어 철자 에가 발음 기호로서 음소 기호로서 쓸 때의 에와 어떻게 차이 나느냐면 에는 위 것은 단모음일 때 쓰는 겁니다. 심플 바월일 때. 그러면은 철자 이처럼 생긴 우리가 잘 아는 그 발음은 A 할 때 이중모음에서 표기하는 발음 기호입니다. 그래서 단모음일 때는 이 라면발처럼 된 이 발음 기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에 했을 때 철자가 그냥 영어 철자 아주 쉽게 에로 되어 있는 것, 이로 되어 있는 것, egg, man 이런 것처럼 참 쉽지요. 그러나 이 a로 되어 있는 철자도 있죠. break, break가 아니라 break이죠.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를 얘기하죠. 본래 이 단어는 break는 깨트린다, 파괴한다는 뜻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단어고 fast라는 것은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fast가 또 굽는다는 의미도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굽는 거를 파괴한다. 밤새 자느라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하죠. 그래서 굶기를 파괴하는 것이죠.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가 생긴 단어죠. 그런데 발음이 breakfast가 아니라 breakfast죠. breakfast. break입니다. break. 철자는 EA로 되어 있고 본래는 break라는 동사에서 왔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breakfast라고 그래요. breakfast는 뭐예요? 검은색이 돼버리죠. BLACK. 전혀 다른 뜻이죠. black이 아닙니다. break입니다. break. 자, 이렇게 EA로 되어 있는 철자가 에 발음 나는 거 dead, instead 수도 없이 많죠. 그 다음 A로 되어 있는 철자 아까 나왔듯이 any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any. 또 IE로 되어 있는 철자 friend. AI로 되어 있는 철자도 있죠. again. 물론 again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again, see you again 이렇게 발음하죠. see you again 이렇게 하지 않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against라는 뭐뭐에 대항하여 반대하여라는 뜻의 전치사가 있죠. 뭐뭐를 배경으로 against the wall 하면 벽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against the wall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벽을 배경으로 찍을 때 이때는 against가 아니라 against입니다. against. 아까 say의 과거 said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 say의 현재형 ay로 되어 있는 철자도 says가 아니라 says입니다. says도 더욱더 아니고 says입니다. 또 ei로 되어 있는 heifer, ledger 이런 것도 ei로 되어 있는 철자도 있고 eo로 되어 있는 철자도 있네요. leopard죠. 표범이란 뜻인데 leopard가 아니라 leopard 이겁니다.
옛날에 구두 만드는 브랜드가 레오파드 구두가 있었는데 잘못된 발음 표기였죠. 레오파드가 아니라 레퍼드입니다. 영어의 음소기호, 즉 발음기호 A와 E라는 철자를 막바로 붙여놓은 발음기호 있죠.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에라는 것을 알죠? 에라는 발음을 내는 영어의 모음 철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A라는 철자가 제일 흔하죠. Apple, pass, ask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AU라는 철자도 에 발음 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 AI도 있죠. plaid. 다음 발음 음소기호는 V자를 거꾸로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 음소기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도 아니고 아도 아닌 상태죠.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죠. 모음으로써 이 발음이 언지, 안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헷갈리게 되죠. 그 어도 아니고 아도 아닌 그 중간 형태 발음입니다. 거기에 철자 U라는 철자가 그렇게 발음되는 사례를 보면 under, unable 이런 것들이고 lock, 철자 O라는 철자 come, one, some 이런 것들입니다. 철자 OU가 또 있죠. enough, touch, cough 이런 것들입니다. young 그래서 young 하면 안 되죠. young 이렇게 해야 돼요. OO로 되어 있는 철자 flood, blood 이것도 마찬가지로 flood, blood가 아니고 blood 약간 아에 쏠린 쪽으로 어를 발음하면 맞을 것입니다. 음소기호 중에서 C자를 옆으로 돌려놓은 그러한 모양새의 음소기호가 있죠. 이 발음의 음가는 이렇게 됩니다. 철자는 아주 다양하죠. A자로 되어 있는 철자 all, salt, false, talk, walk 이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철자 O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off, office, often, cross 그런가 하면 OU로 되어 있는 철자가 있어요. thought, bought, brought, sought, not, ought 이러한 철자들입니다. caught, OUGHT로 되어 있는 단어는 전부 이렇게 발음 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boat가 아니고 sought가 아닙니다. O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단모음 이겁니다. 만뜻이 펴서 발음하세요. 철자 OO로 되어 있는 floor 이런 것도 있고요. the 철자 AU로 되어 있는 단어는 거의 다가 이렇게 납니다. cause, caught, Australia, author, taught, not, daughter, pause, clause, audience, audio. AU로 되어 있는 철자 전부 다 이렇게 납니다. 물론 아까 A로 gauge 할 때는 철자가 AU로 되어 있어도 A 이중모음으로 난 사례도 아주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단어들은 영어에서 AU로 되어 있는 모음이 있다. 무조건 이렇게 반듯하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AU가 아니라도 OU로 되어 있을 때 GHT가 붙었다. thought, bought 위에서 봤듯이 brought 전부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이중모음 thought, boat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AW로 되어 있는 철자가 되어 있는 영어 단어는 백발백중 이렇게 단모음 이렇게 납니다. 오우가 아닙니다. 사, 라, 자, 라, 사, 플라, 드라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awful, awkward 마지막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OA로 되어 있는 단어는 상당수가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나는 경향이 있지만 abroad, brought, saw 이런 단어만은 또 예외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고요. 다음 볼 예는 발음입니다. father, drummer 이런 것들이고 job, 철자 O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또 나오네요. 그 다음
슈아 사운드 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슈아 사운드는 철자가 뭐가 슈아 사운드인지는 특별히 정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특정한 철자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느 모음이든지 강세를 받지 않고 약화되면 나는 애매한 비강세 모음이라고 지금 풋노트 24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액센트를 받지 않은 모음, a sound는 하나의 사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철자 어로 되어 있는 경우 around, camera, ago, above, alive, alone 할 때 a sound 철자가 다 샷 사운드 어로 되어 있죠. 액센트가 없죠. 바로 옆에 있는 음절이 액센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철자 2로 되어 있는 camera, 캐 액센트 있죠. 그러니까 뒤에 mirror 다 샷 사운드가 돼버렸어요. moment, 모의 액센트이죠. 그러니까 moment는 샷 사운드로 변할 수밖에요. science, i의 액센트 있으니까 ans가 됐죠. bachelor, 이것도 배 액센트 있으니까 철럴, 샷 사운드가 됐어요. consider, 컨의 액센트 있으니까 C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컨 약화됐죠. 샷 사운드가 됐습니다. second, police, 경찰할 때도 E의 액센트 있으니까 펄이라는 음절은 샷 사운드 어로 바뀐 거죠. welcome도 마찬가지입니다. 샷 사운드로 바뀌는 이 애매한 비강세 모음, 특별히 어떤 철자라고 외워둘 필요도 없는, 액센트 못 받으면 액센트 받은 음절 앞 또는 뒤에 있는 음절은 반드시 슈아 사운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힘 빼고 낮춰서 발음하는 겁니다. 강세받은 모음 음절이 그 모음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영어의 발음은, 영어의 언어는 대조의 언어입니다.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힘 몰아줄 모음에다가 확 몰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모음은 아주 힘 빼주고, 뭐 키로 따지면 큰 키 옆에 낮은 키, 작은 키가 옆에 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키가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컨트라스트의 언어죠. 이 슈아 사운드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보기로 합니다. 화면 보세요. success, s 액센트 있으니까 아주 약화된 슈아 사운드입니다. 그럼 철자 I로 되어 있을 경우도 보세요. beautiful이 아니라 beautiful, beautiful. uniform이 아니라 uniform. passible이 아니라 possible, possible.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passible이 아니라 passer. 철자 OU로 되어 있다. famous. 페이의 액센트 있으니까 must가 약화됐죠. EO로 되어 있는 철자 pigeon, IO로 되어 있는 철자 vision, television, cushion 이렇게 IO로 되어 있으면 다 숏 사운드. IA로 되어 있는 철자도 있네요. parliament, parliament가 아니라 parliament. OI로 되어 있는 turtles, EOU로 되어 있는 courageous, gious가 아니라 just. 숏 사운드로 발음하는 거죠. ray의 액센트 있으니까 앞에 커와 just는 숏 사운드로 바뀌는 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모음 발음을 내는 철자가 이렇게 다양함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텍스트북에 있는 나머지 이중모음 등등에 대한 사례는 스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모음이 마지막입니다. 같은 모음 철자라도 발음이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를 들면 철자 A라는 철자가 S 사운드로도 나고 어도 나고 A로도 나고 아도 나고 골고루 난다는 사실을 앞에서 본 것을 역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hat, talk, hate, father, comma, village, care. 정말 다양하게 소리가 난다. 철자 A가. 이것이 독일어와 다른 점이죠. 영어는. 그래서 사전이 없으면 그 모음 발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영사전, 원어민이 쓰는 영영사전도 발음 기호가 꼭 필요한 표기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언어입니다. 철자 E라는 철자도 bury, delight, believe 할 때
believe가 아니라 벌 이겁니다. delight와 좀 차이가 있어요. sequence, September 골고루 철자가 이가 달리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철자 I도 like, set, linear, uniform, bird 골고루 나죠. 철자 O도 hot, cost, whole, do, wolf, welcome 아주 다양하게 났어요. 철자 U도 rule, cushion, ugly, curious, album 다 다르죠. 철자 Y자도 by, rhythm, beyond 달라졌어요. 철자 AU도 audience, laugh, gauge 아까 얘기했듯이 AU는 무조건 이렇게 나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laugh 할 때도 AU지만 에 사운드 나오고 gauge, G-A-U-G-E라는 단어는 또 A로도 나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대부분 영어의 단어에서 여러분들 AU가 들어가 있는 철자의 단어를 만나면 이렇게 발음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AW는 이렇게 언제든지 혼자만 이렇게 난다는 거 유일하게 다르게 소리 안 난다는 사실 아주 편하죠.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OU로 되어 있는 철자도 보면 아주 다양해요. loud 할 때는 A로, 아우로 발음했어요. 이중모음. though 할 때는 철자 그대로 발음 기호가 그대로 똑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though. 음소 기호와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나 thought, OUGHT는 무조건 이렇게 발음하라고 그랬죠. through 이런 경우는 또 우로 나고 있어요. enough 할 때 OU는 V자 거꾸로 된 어도 아니고 아도 아닌 발음으로 나고 있어요. thorough 할 때는 완전히 또 이건 더 슈아 사운드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철자 OU는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이고 OW는 철자 rainbow, 이렇게 나기도 하지만 brown 할 때는 아우로 났죠. 그런가 하면 bow라는 단어는 bow로도 발음하고 bow로도 발음하죠. 활이라는 rainbow 무지개 할 때 활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bow고 인사하다 할 때는 또 bow죠. EW가 flew, dew, saw 정말 EW라는 철자는 어떻게 발음할지 일일이 사전을 찾아서 처음 보는 단어일 경우 발음 연습을 보면서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 철자의 발음까지 다 끝내서 4장으로 이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